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참 뜨거운 현안이 많아서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차기 그러니까 총재 지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어제 이제 진실 공방 비슷하게 벌어지던데 혹시 좀 이야기, 그러니까 좀 취재 좀 해보셨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취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당선인 측의 행태가 다소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대통령께서는 나름 성의를 가지고 당선인 배려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인선을 한 것 같은데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탓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의 주장이 좀 거짓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선 한은 총재로 지명되신 분이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먼저? 예. 청와대에서 애초 그분을 거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 그분에게 의사타진까지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지라는 좀 황당한 생각이 들고 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청와대에 전달된 의견이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라 측근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도 뭐 간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측근이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렇게 만든 셈이니까요. 이참에 당선인께서는 좀 한 가지 공고를 드리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지 또는 당선인의 귀를 누군가는 막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유독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예, 청와대를 대표해서 그리고 당선인을 대표해서 만나서 의논을 하고 특정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고 평가까지 주고받았는데 이제 와서 금시초문이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이제 그 말한 걸 보면 청와대에서 그 지명 사실을 브리핑하기 10분 전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 와가지고 어떠냐 하길래 그냥 웃었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만약에 절차가 이랬다라면 이거는 이건 정식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난 것 자체가 협의 과정이거든요. 네. 만나서 동네 부동산 복덕방에서 만나서 이래저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해서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 측에서 그렇다면 그분에게 의사타진을 할 일이 아닌 거죠. 지명자에게 한은 총재 지명자에게 연락을 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확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당선인 측에서 그러면 그 이창용 지명자를 먼저 추천을 했고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지명자에게 의사타진도 먼저 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선인 그 이창용 지명자의 이름이 청와대에서 먼저 거론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명한 거.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게 감사위원 임명권 문제였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5월 9일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시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당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번처럼 당선인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또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청와대하고 인수위가 좀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임명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사는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런 과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인수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마 이걸 좀 의심 내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위원 7명. 근데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사람이 4명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정책 감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아마 이 점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적 절차와 체계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예. 대통령 임기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인사인지 되묻고 싶고요, 우선.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예컨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원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로만 셈법으로만 따져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로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에 있지 않아서요. 네. 예, 아무튼 마음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은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게 가정집을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파생되어서 수천억에 드는 예산이 드는 것이고 국가안보에 한치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공론을 모아서 준비해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할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역시 안보 공백이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그 현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일단은 스톱. 그리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차분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했던 인사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면서 신고 권력 충돌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고 이런 전례는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총평 삼아서 이런 문제의 지금 본질 내지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양측이 서로 좀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어제도 보면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말 입에 담지도 어려울 정도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 TF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역겹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부팀장.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 당선인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은 결국 당선인을 저는 욕보이는 것이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건 한번 좀 사실 확인차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지금 그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이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과 비서진 간의 소통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들은 여기 있고 대통령이 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뵙기도 어렵고 그래서 비서진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아마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상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부터는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으로 옮겼습니다. 비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제가 국정상황실로 있을 때 저는 2층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호투로 하면 30분 내로 30초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다른 수석실이 있고요.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길어야 1, 2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 대통령들이 본관에서 활동을 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너무 자주 불러서 탈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장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건 하나만 더요. 지금 수석을 없애고 민간합동위원회로 이제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구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석실 제도라는 것이 부처를 대변하는 제도가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별 칸막이를 세우고 부처 담당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총리실과 겹칩니다. 총리실에도 똑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이제 총리라는 국무총리라는 좀 기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석을 두어서 부처를 관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대로 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청와대에서 챙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다만 민간합동위원회가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젠다별 수석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아젠다별 수석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컨대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10대 과제 또는 5대 과제들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과제별로 수석을 두는 겁니다. 즉 부처 담당을 수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수석이다라고 하면 기후위기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수위 활동이 이제 그 종료가 되면 이제 국정 우선 과제가 추출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여기서 우선순위는 이제 가치가 매겨지게 되니까 네네. 그것을 어떤 담당할 수 있는 수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일상적인 업무는 국무총리나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젠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무실 이전이라는 게 지금 인수위의 제일 첫 번째 과제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인수위의 시간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지금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의 좌지우지가 될 텐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듯해서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두 분이 지금 만남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청와대 인수인 게 또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나오던데 만약에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국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셔야죠. 다만 지금 문제는 당선인 측에서 조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딜을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저는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신다? 예, 현직 대통령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그 사법행정분과에서 법무부하고 대검 보고를 받는데 따로 받는다고 하거든요. 대단히 예외적이죠. 법무부 내에 검찰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총장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데 속담에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치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검찰 출신이 당선인이라면 검찰의 과도한 이렇게 혜택 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부동층이시군요. 예. 그럼 오늘 가서 이제 정견 발표 이런 것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좀 어렵습니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되고 또 지선도 잘해야 되고요. 사실 아플 때는 충분히 아프고 슬퍼하고 스스로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곧바로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구냐고 여쭤볼 이유도 없고 여쭤봤자 이제 대답도 안 해주실 건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되든 새 원내대표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의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합과 혁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서로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고 하나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혁신은 대선 패배의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통합과 혁신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임기 안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완수를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다수결 그냥 관찰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은 민주당 내 통합을 민주당 내부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상처가 알게 모르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거치면서도 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처를 잘 다독거리고 함께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던데요. 행정부가 새로운 일거리를 쭉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부인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생개혁 과제, 부동산 개혁 과제들은 여야가 선거기간에서 공히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개혁 과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들 개혁을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을 우선해서 잘 풀어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제 그 일정하게 또 이제 그 미묘한 부분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이라면 당연히 선거에 이제 그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그보다 더 크게 대통령 인수인계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좀 떨어져서 한 달 정도라도 최소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그리고 여야 없이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좀 모아지는 것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뭐 인물난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인물로는 좀 너무 과한 언론이 앞서가는 보도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가는데 우리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슬기로울 정치를 운영한 거 거의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 4월부터니까. 이번에 이제 개편을 맞아서 윤건영 의원과 했던 슬기로울 정치는 매주가 아니라 이제 매달로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럼 계속 갈까요? 원래 뭐 최장수 고정 패널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리게 되고 참 아쉽네요. 영혼이 별로 묻어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별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귀한 말씀 듣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